아들의 약혼녀 처음 본 그날 나는 직감했다. 그 눈빛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는 걸. 가족의 축복이 가득해야 할 자리가 나를 파괴하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아들은 설레는 얼굴로 그녀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왔다. 엄마, 아빠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예요. 밝게 웃는 아들의 목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웃었지만 동시에 묘한 낯설미 스쳤다. 그녀는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자였다. 겉으로 보기엔 참 바르고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린 순간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 쪽으로 흘러간 눈빛.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괜한 의심이겠지. 식탁에 앉아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했다.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그녀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언제 처음 봤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나는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두 사람을 향했다. 남편과 약혼녀 그들의 시선이 자꾸 교차하고 있었다.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맛이네요. 약혼녀가 내놓은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취향을 그렇게 잘 안다는 듯한 목소리.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잔잔히 물을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아는 거지? 이건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건데. 남편은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아내인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미소.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웃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걸. 아들은 행복에 취해 있었다. 엄마, 아빠, 결혼식은 다음 달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장소도 벌써 알아봤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쁘지.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식탁 아래서 보이지 않게 오간 시선.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약혼녀와 남편이 짧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의 얼굴에 스친 은밀한 떨림을.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이 하나둘 비워지자 나는 일부러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앉아있어.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도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약혼녀가 곧장 일어나 내 뒤를 따라왔다.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좁은 부엌 안, 두 사람만의 공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녀는 접시를 받아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음식 솜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해요. 그 말에 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일부러 무심한 듯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취향을 그렇게 잘 아는 거니?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아드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아버님이 이 반찬을 좋아하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린 걸 보았다. 작고 미묘한 그 흔들림은 내 눈에는 너무나 크게 보였다. 나는 일부러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가족끼리만 아는 습관들이 있잖니.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내 말끝에는 은근한 날카로움이 섞였다. 그녀는 수건으로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짧은 순간 눈빛 속에 스치는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미소. 어머님, 저 아버님을 존경해요. 늘 묵묵히 가정을 지켜오신 모습이 멋지시잖아요. 나는 접시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존경? 그 말 속에 묘하게 다른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설거지에 몰두하는 척했다. 그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 단순히 아들의 약혼녀일 뿐일까? 아니면 그 순간 부엌 문틈 사이로 남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그쪽으로 향하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짧고 은밀한 시선, 하지만 날카롭게 박히는 가시 같았다. 나는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그녀는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꼭 하나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날벼락처럼 내 귀에 꽂혔다. 나는 순간적으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뜻이니? 내가 낮게 묻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 그냥 요즘은 다들 자유롭게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은 거짓이었고 이미 진실의 조각이 새어나온 순간이었다. 식탁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적셨다. 나는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다. 행복을 가장한 무대 위에서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관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아들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마음 깊숙이 알았다.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아들은 약혼녀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결혼 날짜는 다음 달로 하려고 해요. 장소도 벌써 받았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좋다면 우리도 기쁘지.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혔다. 약혼녀와 남편이 교차하는 눈빛. 그 짧은 순간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아들이 들떠서 떠드는 동안 그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그는 평소 가족 자리에서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약혼녀가 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님, 혹시 다음 주 일정 괜찮으세요? 같이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오래 남편에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스치는 미소. 하지만 곧바로 사라진 억지스러운 무표정. 그 미묘한 떨림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는 나와 남편 그리고 약혼녀만 남았다. 나는 물잔을 정리하며 무심한 척 대화를 꺼냈다. 아까 보니까 내가 아버지 취향을 참 잘 아는 것 같더구나. 약혼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네. 아드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 준비된 것 같았다. 나는 시선을 남편에게 돌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끝이 잔을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이 집안 식탁 위에 앉아있는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실이 얽혀 있다는 걸.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남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래. 괜히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 웃음은 내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불씨였다. 밤이 깊어갔다. 약혼녀가 돌아가고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어때? 괜찮은 사람이죠? 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젖어있는 아들의 모습. 그 순수한 미소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착하고 밝은 아이구나.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공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머릿속에서는 저녁 내내 마주친 장면들이 반복되었다. 약혼녀의 눈빛, 남편의 침묵, 미묘하게 교차하는 시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각처럼 이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들의 약혼녀,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다. 그리고 내 남편 그와 그녀 사이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며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솟았다. 축복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가족의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을 반쯤 열어둔 거실로 가을빛이 스며들었고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커피포트가 끓어오르는 소리, 전날 밤 치우지 못한 잔들이 싱크대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손을 씻고 식탁 위를 정리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의 시작, 그랬어야 했다. 남편의 방문이 열리고 바스락거리는 옷감 소리가 들렸다. 그는 출근 준비에 바빴다. 넥타이를 고르고 셔츠 단추를 끼우고 서랍에서 시계를 꺼내 찼다. 나는 무심한 척 다가가 셔츠 깃을 만져주었다. 늘 하던 대로 매무새를 다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코끝을 스친 향기가 나를 붙잡았다. 잠깐,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다시 다가갔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아니, 그냥. 나는 말끝을 흐리며 셔츠 어깨를 털어주었다. 그때였다. 익숙한데 내 것이 아닌 잔향. 달콤함 뒤에 아주 미세하게 남는 쌉싸래한 풀향. 한 번 맡으면 잊히지 않는 젊은 여자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향수의 냄새. 내 향수는 이렇지 않다. 나는 몇 년째 같은 걸 쓴다. 계절만 바뀌어도 금세 티 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이 사람에게서 나는 향은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어젯밤 식탁, 스쳐 지나가던 눈빛, 멈칫하던 미소, 그리고 지금 냄새. 단서는 늘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된다. 향 좋아졌네. 나는 최대한 가볍게 흘렸다. 아, 로비의 디퓨저를 새로 놓았더라. 남편은 곧장 대답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말했다. 그래? 내가 웃자. 그는 시선을 살짝 피했다. 준비된 대답, 준비된 미소. 그런데도 셔츠에 소매를 올릴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손가락은 숨기지 못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의 등 뒤로 아들의 방문이 열렸다. 아빠, 오늘 일찍 나가? 응, 회의가 있어. 아들은 천진하게 웃었다. 주말엔 약혼녀랑 같이 올게요. 엄마랑 메뉴 정하자고 했어요. 남편의 구두 굽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그 리듬에 아주 옅은 어긋남을 들었다. 숨을 고르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렸다. 철컥, 정적이 돌아왔다. 싱크대 밑에서 장갑을 꺼내고 전날 밤 설거지 못한 유리잔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유리 표면에는 얇은 지문이 겹겹이 남아있었다. 나는 행주로 잔을 닦으며 향기의 궤적을 뒤쫓았다. 식탁 모서리, 의자 등받이, 남편이 넥타이를 고르던 서랍 손잡이, 어디에선가 같은 냄새가 조금 더 진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사람도, 냄새도, 말들도. 거실 장식장 앞에서 발이 멈췄다. 작은 트레이에 어젯밤 달빛이 스며있듯 얇은 장광이 감겨있었다. 그 위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 물잔을 놓으며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송거울, 은은한 진주빛 테두리, 뒷판에는 알아보기 힘들 만큼 흐린 스크래치, 손바닥만 한 거울의 모서리에 미세하게 번진 향수 자국이 반짝였다. 이 집에는 없던 물건이다. 우리 취향이 아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거울을 펼쳤다. 안쪽 면에는 깨끗한데 접히는 경첩 부분에 아주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얹혀 있었다. 어젯밤 누가 서둘러 가방에서 꺼냈을까? 누가 급히 닫아두었을까? 거울을 탁자에 눕혀두자 향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그 향, 어젯밤 그녀에게서 풍기던 아들의 약혼녀가 스치며 남겼던 바로 그것. 나는 주머니를 뒤적이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집 안의 모든 천 조각이 의심스러웠다. 남편의 재킷을 들어 올려 소매를 코끝에 댔다. 처음엔 빨래 세제 냄새가, 그 다음엔 얇게 얹힌 로션 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수가 아주 얄팍한 베일처럼 코를 감쌌다. 재킷 안쪽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자 얇은 종이 한 장의 감촉이 만져졌다. 나는 그 종이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재킷을 조용히 걸어두고 서랍으로 갔다. 종이는 아직 제자리에 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단서를 잡는 일은 언제나 타이밍이다. 감정이 앞서면 지문을 망치고
서두르면 흔적을 지운다. 나는 수사관이 아니지만 적어도 한 집의 아내로서 체득한 감각이 있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기억해두는 것. 아들의 약혼녀가 앉았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스쳤다. 손끝에 아주 미세한 촉감이 남았다. 머리카락 한 올 얇고 가늘고 아직 샴푸 향이 남아있는 길이. 나는 그것을 티슈에 곱게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객관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꺼내볼 수 있는 증거 하나쯤은 필요했다. 거실 러그 한쪽 모서리에 작은 핀 하나가 박혀 있었다. 은색, 끝부분에 투명한 구슬이 달린 헤어핀. 우리 집 여자들, 나와 아들은 이런 스타일을 쓰지 않는다. 헤어핀을 집어들자 어젯밤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올 때 그녀가 숙여잡았던 머리카락, 그때 핀이 빠졌을까? 아니면 식탁 아래에서 무언가를 줍는 척하며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던 그 순간이었을까? 나는 핀을 거울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눈으로, 코로, 손끝으로 확인한 단서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향수, 거울, 헤어핀, 그리고 남편의 셔츠 깃에 남은 아주 얇은 잔향. 하나만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내게는 설명의 문제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저녁에 약혼녀랑 다시 들를게요. 내일 웨딩샵 예약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메시지 아래쪽, 우리 가족 단톡에 남편의 짧은 답장이 보였다. 그래, 들어와라. 평소 말투보다 더 간결했다. 이 사람의 문장은 흔들릴 때일수록 단어가 줄어든다.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바뀐 리듬이 가장 먼저 들키는 사람. 물컵을 씻으며 창밖을 보았다. 건너편 나무에서 잎이 2장 떨어졌다. 나는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결혼 초 남편의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비누 냄새. 그때도 나는 묻지 못했다. 그저 잊고 살아왔고 잊기로 다짐했으며 결국 잊은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때가 오면 스스로 문을 연다. 닫아둔 서랍에 손잡이를 더듬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손거울을 다시 펼쳤다. 은빛 테두리에 아침 햇살이 얇게 걸렸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창백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모른 척할 수 있니?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어젯밤 약혼녀가 부엌에서 남긴 말이 되돌아왔다. 사랑이라는 게 꼭 하나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벼운 웃음 뒤에 숨어있던 확신, 그 무모한 확신을 키워준 눈빛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나는 장갑을 벗고 손을 말린 뒤 거실 청소기를 꺼냈다. 바닥을 훑으며 러그 아래를 들어 올리자 얇은 영수증 한 장이 미세하게 끼어 나왔다. 모서리를 잡아당겨 펼쳤다. 호텔 라운지, 2잔의 음료, 그리고 날짜. 아들이 출장을 간 날과 겹치는 시간. 영수증 구석에는 희미한 볼펜 자국이 남아있었다. 손으로 문질러 보자 잉크가 옅게 번졌다. 오후 7시, 그 자리. 누구의 메모였을까? 남편? 그녀? 아니면 둘 다. 나는 영수증을 접어 책갈피 사이에 끼워두었다.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지금의 나는 분노보다도 정확함이 필요했다. 화는 증거를 흐리고 정확함은 진실을 드러낸다. 내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정이다. 말해야 할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소독제로 닦으며 어젯밤 다녀간 사람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문, 거실, 식탁, 부엌 거실, 그리고 남편의 방 앞에서 아주 짧게 멈추었던 그림자. 나는 그때 그 멈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냄새가, 헤어핀이, 거울이, 영수증이 말해준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망설였고 누군가는 망설임을 지나쳤다. 전화벨이 울렸다. 디스플레이에 약혼녀의 이름이 떴다. 아들의 휴대폰일 거라 생각했지만 내 폰이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늘 저녁 메뉴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괜찮을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는 또다시 그 말을 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녀에게 누가 알려주었을까? 아들? 아니면 아버님 본인? 나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강한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르며 들어왔다. 밝은 빛 아래서 오히려 모든 것이 또렷해졌다.
어둠은 숨기는 법을 가르치지만 빛은 보여주는 법을 강요한다. 이제 나는 본 것이다. 작은 단서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갖춘 것을. 싱크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 위에 얇은 결심이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흔들림을 모르는 척 웃는 아내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버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진실을 확인할 것이다. 속삭임을 문장으로, 향기를 증거로, 우연을 인과로. 문득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딸깍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처럼 잠깐 흔들리던 공기. 나는 발걸음을 돌려 거울과 헤어핀, 영수증 위를 한 번씩 훑어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느려졌다. 고요가 내 편이 된 느낌. 나는 주방 불을 끄고 메모장을 꺼냈다. 날짜를 적고 오늘 찾은 것을 조목조목 기록했다. 은색 송거울, 향수 잔향 동일, 헤어핀, 러그 모서리, 영수증, 호텔 라운지, 날짜 일치, 남편 셔츠 동일 향수 잔향. 마지막 줄에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적어 넣었다. 확인 필요. 남편 휴대폰.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준비 없이 덤비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모은 단서들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드러내겠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한 번 더 들었다 나갔다. 나는 거울을 덮고 헤어핀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영수증이 끼워진 책을 장식장 가운데에 세워두고 손목에 시계를 잠시 풀었다가 다시 찼다. 이 모든 동작이 내게 하나의 선언 같았다. 잊지 않기 위한, 그리고 도망치지 않기 위한 선언. 부엌 벽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창문을 닫았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배신은 늘 조용한 물건으로 말한다. 향수, 헤어핀, 거울, 영수증, 그 어떤 고백보다 설득력 있는 침묵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이제 읽을 줄 알게 되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 아들이 보낸 다음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 저녁에 갈 때 케이크 사갈게요. 우리 다 같이 먹어요.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답장을 천천히 쳤다. 그래, 조심해서 와. 짧은 대답 뒤에 한 줄을 더 붙일까 잠깐 고민했다. 그러나 지웠다. 내가 해야 할 말은 아직 아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 아니, 늦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렷한 문장이 하나 완성되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외면하지 않을 거야. 저녁 무렵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회의가 취소됐어. 그는 말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나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떨림이 일었다. 식탁에 앉은 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스쳤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덜어내며 그 움직임을 흘낏 바라보았다. 어떤 대화든 숨기려는 사람은 늘 속도가 빨라진다.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내 심장은 요동쳤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지문은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 내 손가락 끝이 액정을 스쳤다. 순간 푸른 빛이 켜지며 그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졌다. 메시지 창, 최근 대화 목록에는 아직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아들, 그리고 하나 빠져 있었다. 분명 어제까지 목록에 있던 이름. 그녀.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스크롤을 내렸다. 어느 틈에선가 사라진 대화창. 삭제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백은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속삭이며 다시 메뉴를 눌렀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하는 앱을 열자 희미하게 남아있는 조각들이 떠올랐다. 첫 번째 문장, 오늘도 그립다. 두 번째 문장,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눈앞이 하얘졌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나는 급히 그것을 붙잡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화면을 꺼버리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고 숨소리가 들킬까 두려워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남편이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고 나는 눈을 피하며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 짧은 순간이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불빛이 한번 켜졌다가 꺼지는 걸 보았다. 그가 등을 돌린 채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는 뒷모습. 나는 그 실루엣을 보며 온몸이 부서져 내렸다. 삭제된 메시지. 그러나 남은 조각. 오늘도 그립다.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 문장은 짧았지만 나의 세계를 산산이 조각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아들의 약혼녀는 남편의 여인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 햇살조차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나를 감싸도 나는 차갑게 식은 사람처럼 움직였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다. 늘어난 셔츠 소매,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돌아와 앉은 같은 자리.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수십 번이나 소리치고 싶었다.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왜 삭제하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의 약혼녀 이름이 내 손끝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나 입술은 굳어 있었다. 심장은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그는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거실의 의자 등받이에 남아있던 머리카락, 러그 모서리에서 발견된 헤어핀, 그리고 향수 냄새,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 없었다. 내가 본 눈빛, 들은 속삭임, 맡은 냄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실은 이미 내 눈앞에 드러나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피곤에 절은 눈, 붉게 충혈된 흰자, 떨리는 입술. 낯설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가정을 지킨다고 믿었던 여자,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려 애쓰던 아내. 그러나 지금의 나는 진실을 마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곧 폭로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들은 여전히 행복에 차 있었다. 엄마, 웨딩드레스 보러 같이 가주실래요? 그녀가 엄마랑 꼭 함께 고르고 싶대요. 나는 목이 메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무너졌다. 내 아들아, 내가 믿는 사랑은 진실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누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그녀일까? 아니면 내 아버지일까? 밤이 되자 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엔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녀였다. 아들의 약혼녀, 그리고 남편의 여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의 불빛은 곧 꺼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불빛을 꺼뜨리게 될지도 몰라. 나는 이제 확신했다. 아들의 약혼녀는 사실 남편의 여인이었다. 숨길 수 없는 흔적, 삭제할 수 없는 진실이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전날 적어둔 목록이 눈을 찔렀다. 은색 손거울, 헤어핀, 나온 지 영수증, 동일 향수 잔향, 삭제된 문장 2개. 오늘은 이 단어들 사이에 대답을 끼워 넣을 차례였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오늘 웨딩쇼 피팅 같이 가요? 그녀가 꼭 같이 가자고 하네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 한 글자가 내 속을 천천히 긁어내렸다. 가자. 보자. 확인하자. 웨딩숍의 전면 유리는 깨끗하게 닫혀 있었다. 하얀 드레스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피팅 조명이 그녀의 얼굴선을 매끄럽게 감싸고 있었다. 아들은 행복에 겨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엄마, 이거 봐요. 예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뻤다. 아름다움은 죄가 아니다. 거짓이 죄지. 그녀가 피팅룸에서 나오자 아들이 직원과 결제 이야기를 하며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나는 그 짧은 틈을 잡아 끌어내렸다. 잠깐, 물 좀 마시자. 나는 그녀를 로비 한편으로 불렀다. 투명한 종이컵을 건네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제 전화했더라?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아, 네.
저녁 메뉴 여쭤보려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라고 했지. 네, 아드님이... 아니, 나는 고개를 젓고 파우치에서 헤어핀을 꺼내 조용히 그녀 앞에 올려두었다. 이건 너야. 그녀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파동이 금세 잦아드는 호수처럼 흔적 없이 평온해지는 표정을 만드는데 그녀는 익숙해 보였다.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은 하나면 우연이고, 둘이면 의심이고, 셋이면 설명이야. 나는 라운지 영수증을 꺼내 그녀의 헤어핀 옆에 포개었다. 날짜, 시간, 2잔의 음료, 그리고 어젯밤 복원했던 짧은 문장 2개가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다. 오늘도 그립다.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녀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한번 쓸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기회를 주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존경이라는 말로 둘러댔던 그 미소. 그러나 지금은 다른 빛이었다. 사랑은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라고 늘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은 가끔 규칙을 깨요. 그녀의 말은 매끄러웠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처럼 어디에 얹어도 모난 데가 없었다. 누구와 연습했니? 그녀가 멈췄다.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바깥 유리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었다. 아드님이 행복하면 됐죠. 행복은 진실 위에 서 있을 때만 버틴다. 나는 메모장 사진을 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송거울, 핀, 영수증, 메시지 조각, 다음은 휴대폰이야.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어머님, 그녀가 낮게 불렀다. 그분 아버님, 그분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그녀는 나와 협상하려고 나왔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시간이 길어졌다. 왜? 아드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분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결국 스스로 무너져요. 그녀는 한 줄의 미소로 말을 마감했다. 나를 모욕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압박했다. 피팅이 끝나고 계산대에서 아들이 돌아왔다. 엄마, 내일 다시 오자. 예약 잡아놓을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내일. 시간을 내 편으로 세우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늦지 마. 할 말 있어. 점 3개가 떠다니다 사라졌다. 회의. 한 단어. 그 사람은 흔들릴수록 단어가 짧아진다. 밤. 현관문이 늦게 열렸다. 구두 굽소리. 습관처럼 재킷을 거는 손목의 각도. 그리고 나는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조명은 스탠드 하나만 켰다. 남편의 얼굴선이 반쯤 그림자에 잠겼다. 무슨 일이야? 나는 테이블 위에 헤어핀과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다. 그 사이에 내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얹었다. 복원된 2문장이 밝게 떠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닌 척도, 화내는 척도, 억울한 척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의 방어라는 걸 나는 오래전 이미 배웠다. 우연이라고 말해봐. 그의 목을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웠네. 내가 화면을 가볍게 흔들자. 문장이 방 안공기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오늘도 그립다.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긴 침묵이 바닥을 기어다녔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2글자. 너무 가벼워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종류의 사과. 언제부터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놀랍게도 울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한 번에 멈추지 못한 사람처럼 대답을 나눴다. 오래되진 않았다. 올해가 문제는 아니야.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지금도 무너지는 순서를 고르고 있다. 아들은 모른다. 그래서 지웠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영수증을 들어 조용히 접었다 펴고 접었다 폈다. 종이에서 바삭한 소리가 났다. 너희 둘, 호텔 라운지. 우리 아들이 출장 간 날. 나는 우리라는 말을 오늘 너한테서 2번 듣고 싶지 않아.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등을 뗄 때마다 살이 쓸려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더라. 그분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일까?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무너졌다. 내가 이미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오래 숨겨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선택지를 건넸다. 내일 내가 아들에게 말해. 아니면 내가 말할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무엇이? 말하는 게. 아니면 진실이 존재하는 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증거부터 보여줄 거야. 냄새, 핀, 거울, 라운지, 메시지. 순서대로. 그는 눈을 감았다. 고개를 깊게 떨군 채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할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유예였다. 시간 벌기. 내일을 오늘처럼 만들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를 껐다. 내일 아침 아들이 오기 전에 거실에서 너와 나 그리고 그 애 셋이 어둠 속에서 남편이 숨을 들이켰다. 지금은 늦었지. 항상 늦게 오더라.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내 뒷목을 타고 한 줄기 소름이 내렸다.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들은 것 같은 폭풍전야의 정적. 다음 날 나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빛이 먼저 방을 지나 테이블 위로 번졌다. 그 위에는 내가 일부러 놓아둔 상자 하나, 증거 상자, 헤어핀, 영수증, 메모, 프린트한 메시지 캡처. 남편이 먼저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늙어 있었다. 그 애는 그가 대답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어제의 하얀 드레스는 없었다.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 화장을 최대한 줄인 얼굴, 준비된 표정. 우리는 셋이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시간은 의자를 옮기는 소리처럼 딱딱했다. 어제 말했지. 나는 상자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오늘은 듣는 날이 아니야. 말하는 날이야. 그녀가 하얀 손가락으로 뚜껑을 열었다. 작은 것들이 조용히 햇빛을 맞았다. 저는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다. 내가 말하겠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협상은 깨졌다. 남편이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 가장 쉬운 문장으로 도망치려 할 때 진실은 더 멀어진다. 나는 그에게 단어를 요구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직진했다. 아들이 출장 가기 전 우연히 연락이 왔고. 우연? 내가 웃었다. 라운지 예약, 메시지, 향수. 우연히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니?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미안하다. 또다시 두 글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다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상은 분명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뜻을. 나는 너무 정확히 알아들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누구의 상처부터 꿰매야 할까?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남편은 손등을 감쌌다. 그 순간 초인종이 또 울렸다. 나는 시계를 봤다. 약속한 시간보다 이른 방문. 아들의 메시지가 떴다. 엄마, 오늘 아침에 잠깐 들러도 돼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남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녀가 숨을 삼켰다. 나는 결심이 모글대를 지나 가슴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끝내자. 내가 말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내가 말해. 그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제발 한 번만. 어젯밤에 이미 충분히 늦었어. 초인종이 또 울렸다. 나는 한 번도 떨지 않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다. 손잡이를 쥘 때 모든 소음이 멎었다. 문을 열면 우리 셋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인공인 비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부수는 현실로 바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엄마. 아들의 눈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위로 내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얹혔다. 들어와. 아들이 신발을 벗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 두 사람을 보았다. 앉아있어. 곧 끝내자. 아들의 웃음소리가 거실 공기를 채웠다. 엄마, 오늘은 그냥 들러봤어요. 아침에 다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약혼녀를 찾았다. 어디 있어요? 아직 안 오셨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두 사람, 남편과 약혼녀.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숨을 삼킨 채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이 아들의 웃음 한마디에 돌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 의심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순간 테이블 위 증거 상자가 내 시야에 다시 들어왔다. 헤어핀, 거울, 영수증, 메시지 캡처,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들이 오늘의 칼날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웃음이 서서히 옅어졌다. 나는 그 눈빛을 직시하며 말했다. 너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은 다 같이 앉았다. 남편이 손을 들어 올리며 가로막으려 했다. 안 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데?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다 했지. 오늘이 그날이야. 약혼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로 옮겼다. 내가 말해. 아니면 내가 보여줄게. 잠시의 침묵, 그리고 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증거 상자를 열어 영수증을 꺼냈다. 호텔 라운지, 2잔의 음료, 날짜는 내가 출장 간 날.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마. 나는 이어서 헤어핀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 집 거실 러그에서 나온 거야. 내 약혼녀가 쓰는 스타일이지. 아들의 시선이 약혼녀를 향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연일 수 있잖아요.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아들은 끝까지 믿고 싶어 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진다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고 난 메시지 캡처. 오늘도 그립다.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들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은 듯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진짜예요? 약혼녀랑 아버지가? 약혼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창백해졌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날 속이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게 사랑이라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거실은 무너져 내리는 성벽 같았다. 아들의 울음, 약혼녀의 흐느낌, 남편의 침묵, 모든 소리가 뒤엉켜 내 귀를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원했던 건 폭로였을까? 아니면 구원이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폭발했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의 약혼녀는 사실 남편의 내연녀였다. 숨기려 했던 진실은 결국 식탁 위에 드러났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건 파국뿐이라는 걸. 거실 공기는 이미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아들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믿었는데, 내가 제일 존경한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은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닿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약혼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끝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던진 진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야 했던 진실이었으니까. 아들은 약혼녀를 향해 소리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곁에서 웃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혼, 사랑,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흐느낌만이 방 안을 메웠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이 결혼 못해요. 그리고 이 집에도 더는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과 약혼녀 두 사람은 차갑게 굳은 채 침묵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내 심장은 공허하게 비어 있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그 어떤 칼보다 깊게 나를 찔렀다. 남편은 결국 집을 나섰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건 침묵과 흔적뿐이었다. 식탁 위에 아직 치우지 못한 그날의 밥그릇이 무너진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들의 약혼녀는 사실 남편의 내연녀였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사랑은 가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다. 사랑이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